겨울이 되면 몸이 유난히 무거워졌다고 느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는 그대로인데 혈당 수치는 괜히 더 불안합니다. 손발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도 잦아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겨울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왜 더 약해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겨울철에 혈당, 혈압, 신장 수치가 동시에 악화됩니다. 특별히 더 잘못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계절과 영양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겨울만 되면 다시 뵙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던 당뇨 수치가 겨울 들어 오르기 시작하고 숨이 차다고 느끼며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물도 잘 마시고 밥도 줄였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되돌려 드립니다. 혹시 미네랄은 챙기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은 거창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돕고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조력자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스위치가 유난히 잘 꺼집니다. 땀이 줄고 활동량이 줄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단이 바뀌면서 특정 영양소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을 보일러가 달린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난방을 더 많이 틉니다. 그러면 연료 소모가 빨라지죠. 그런데 연료는 채우지 않고 온도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따뜻해 보이지만 내부 배관은 금방 지치고 망가집니다. 겨울철 우리 몸도 정확히 이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적게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심장, 신장 질환이 걱정되는 60세 이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혈관이 긴장하고 혈관이 굳어지면 심장이 무리하며 그 부담이 결국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겨울 식단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칼슘이나 단백질만 신경 쓰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것보다 먼저 균형을 잡아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티가 잘 안 나고 검사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떨어지는 순간 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피로, 두근거림, 혈당 변동, 밤중 소변, 근육 경련 같은 작은 신호로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증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겨울에 특히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5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왜 겨울에 효과가 더 커지는지, 당뇨 심장 신장을 어떻게 동시에 도와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부담이 되지 않는지까지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음식의 정확한 역할, 먹는 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늦은 때가 아닙니다. 아래오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겨울에 몸의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지는지 그 핵심부터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영양은 먹는데 왜 몸은 더 약해지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죠. 겨울이 되면 식사는 오히려 더 잘 챙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물도 따뜻하게 드시고 고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혈당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오릅니다. 심장은 사소한 일에도 빨리 뛰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분명 먹고는 있는데 왜 더 약해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착각 하나는 먹으면 보충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처리합니다. 소화 효소 분비는 줄고 장점막의 흡수 능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잘 드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영양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심장, 신장 문제를 겪는 분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과잉보다 결핍 상태에 가깝습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꼭 필요한 조절 영양소가 부족해서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은 검사 결과지에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먹고 칼슘도 챙기고 약도 잘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계속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오늘 그 사이에서 조율해주는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만 많고 지휘자가 없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소리는 나지만 조화롭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수축 모드로 들어갑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혈관은 긴장하고 근육은 움츠러들며 신장은 소변을 통해 열과 수분 손실을 조절하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미네랄의 소모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소모를 식단에서 따라잡지 못하면 몸은 점점 더 경직된 방향으로 적응해버립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당 조절은 둔해지며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겨울철에 따뜻해서 좋다며 자주 드시는 음식들 중에는 오히려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짠 국물, 정제된 탄수화물, 지나치게 단 음식들은 순간적인 포만감과 온기를 주지만 몸 안의 미세한 조절 시스템에는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신장 수치가 슬금슬금 나빠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열량보다 조절력을 가진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이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음식 말입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지 않게 잡아주고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수축하지 않게 풀어주며 신장이 쉴 틈을 갖게 해주는 음식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조절력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당뇨, 심장,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공통된 연결고리.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었지만 겨울에는 특히 그 가치가 커지는 요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질환을 하나로 묶는 핵심 영양소,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 더 중요해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셨던 불편함들, 그 실마리가 곧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하나의 공통된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당뇨, 심장, 신장. 이름만 들어도 서로 다른 병처럼 느껴지시죠? 진료가도 다르고 검사도 다르고 약도 다릅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조용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뼈나 근육 이야기에서만 잠깐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조절자입니다.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할 때, 혈관이 필요할 때만 이완하고 다시 수축할 때, 그리고 신장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때도 모두 이 미네랄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흡수 면적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속 저장량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에서 특별히 부족하다고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액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지막까지 혈중 수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근육과 조직에서 먼저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몸 안이 점점 말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피로, 근육 경련, 두근거림, 혈당 변동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수용체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혈관에서는 이완 신호가 약해져 혈압 변동이 커지고 심장은 그만큼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잡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증상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하나 반전 같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수되는 형태와 음식의 조합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네슘은 약처럼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매일 조금씩 들어와야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보충제가 아니라 겨울에 특히 잘 맞는 슈퍼푸드입니다. 몸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방법이죠.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마그네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혈당, 심장, 신장의 동시에 부담을 줄이고 겨울에 약해지기 쉬운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 겨울 식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겨울 슈퍼푸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검은 콩, 그 중에서도 말리지 않은 상태로 조리한 콩입니다. 콩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식재료입니다. 단백질 식품 혹은 장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겨울철,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콩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폴리페놀과 신장 부담을 줄이는 식물성 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핵심입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섬유질과 함께 들어올 때 흡수와 유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검은 콩은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합니다. 그래서 보충제보다 훨씬 천천히 하지만 오래 효과가 이어집니다. 겨울처럼 몸이 경직되기 쉬운 계절에는 이 천천히 오래라는 특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드시고 더부룩함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오히려 콩이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장의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콩의 발효성 섬유가 장을 자극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력솥이나 충분히 불려서 조리한 콩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혈당 측면에서도 콩은 아주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단백질, 섬유질의 조합은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덜 급하게 분비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오후에 갑자기 처지는 느낌, 겨울에 더 심해지는 졸림과 무기력함도 이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심장 쪽에서도 반응은 분명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꽉 조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겨울에는 이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겨울에 가슴이 덜 답답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장에 대해서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콩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그네슘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잡는 데 관여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밤중 소변, 부종, 혈압 변동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콩이 이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논쟁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콩의 피트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충분히 불리고 익히고 가능하다면 발효된 형태로 섭취하면 이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전통 식문화에서 콩을 오래 불리고 삶아 먹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겨울에는 매일 많은 양이 아니라 작은 그릇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밥에 섞어도 좋고 샐러드나 국에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반복되는 안정,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을 다시 세우는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슈퍼푸드는 혈당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 슈퍼푸드는 드신 뒤에 몸의 반응으로 먼저 느끼게 되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은 날은 이상하게 덜 졸려요. 또는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네요. 그 차이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작고 가볍지만 겨울철 60세 이후의 몸에는 의외로 강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혈당 조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한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혈당이 문제되는 이유는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출렁거림입니다. 식후에 급격히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패턴은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장에 동시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변동성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활동량은 줄고 따뜻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호박씨는 이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덜 급하게 분비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먹었을 뿐인데 혈당이 덜 올랐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호박씨는 단맛이 거의 없는데도 단 음식을 찾는 욕구를 줄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변하지 않으면 뇌도 덜 불안해지고 단 음식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채우려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겨울 저녁마다 달콤한 간식이 당기는 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심장 쪽에서도 호박씨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박동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겨울에 자주 느끼는 두근거림, 가슴이 빨리 뛰는 느낌은 단순한 추위 반응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장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박씨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불필요한 수분 저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한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꽤 체감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열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씨앗류의 지방이 고지혈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내외의 호박씨는 오히려 혈중 지질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증거 조절 역할만 해주는 범위에 속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몸이 경직되는 시기에는 이 정도의 지방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살짝 곁들이는 것입니다. 밥 위에 뿌려도 좋고 샐러드나 나물에 섞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공복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 심장, 신장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슈퍼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혈당과 기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세 번째 음식은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선택입니다. 겨울에 유독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 그 해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세 번째 겨울 슈퍼푸드는 많은 분들이 심장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넓어집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익숙하지만 제대로 활용되면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의 기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단순히 펌프가 아닙니다. 전기 신호와 근육 수축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겨울에 이런 증상이 잦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 왈의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녹색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질산염 성분과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합은 겨울철처럼 혈관이 쉽게 수축되는 환경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네, 혈관이 조금만 풀려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가슴이 덜 답답하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시금치는 날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 먹을 때 겨울에는 더 적합합니다. 날것은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친 시금치는 옥살산이 줄어들어 미네랄 흡수율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심장뿐 아니라 혈압 측면에서도 시금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함께 작용해 혈관 긴장을 완화합니다. 겨울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께 이런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를 억지로 낮추기보다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는 이뇨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체내 염분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 중에는 저녁 늦게 짠 음식을 줄이고 낮 시간에 시금치를 포함한 식사를 했을 때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생식기 문제이지 적당히 데쳐서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땀 배출이 적기 때문에 소량을 식사에 나눠 드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콩, 호박씨, 시금치, 이 혹시 하나라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부담 없이 함께 나눠주세요. 겨울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이제 네 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음식들이 혈당과 심장에 먼저 반응했다면 다음 선택은
신장이 가장 먼저 편안함을 느끼는 음식입니다. 겨울마다 유독 붓고 소변 패턴이 달라졌던 이유와 연결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 겨울 슈퍼푸드는 신장이 먼저 반응하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다. 아침에 손이 잘 안 구부러지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균형을 잡느라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국물용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겨울철 논형이 신장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다시마는 마그네슘과 함께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결합해 배출을 돕고 신장이 불필요한 일을 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의 짐을 나눠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겨울에는 땀 배출이 줄어들면서 염분과 노폐물이 몸 안에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을 더 자주 걸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됩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은 장에서부터 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부종이 완만해지고 주말에 아침 몸이 덜 뻣뻣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마는 짜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짠 다시마는 본래의 장점을 반감시킵니다. 국물을 낼 때 우려내고 건더기는 과하지 않게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최소화하면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의 이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 부담 없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과의 관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마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의 균형을 안정시키면서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 밤과 낮의 차이가 큰 분들께 이런 안정 효과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심장이 덜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신장도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미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물용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활용하는 수준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많이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적당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버티는 기관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많이 지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마는 겨울철에 이 역할을 아주 조용히 해줍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어느 순간 요즘은 덜 불편하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 슈퍼푸드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식들이 각각 혈당, 심장, 이후 신장을 나눠 두었다면 다섯 번째 음식은 이 모든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오해받았고 가장 쉽게 피하게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겨울 슈퍼푸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름지지 않나요? 혈관에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철,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오히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먼저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고등어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을 막는 방향이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서 심장과 혈관의 긴장을 동시에 완화합니다. 겨울처럼 혈관이 쉽게 수축되는 계절에는 이 조합이 특히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어는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선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될 때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밥만 먹었을 때보다
밥과 함께 고등어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같은 양을 먹었는데 수치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마그네슘과 오메가 성분은 심장 박동의 안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슴이 빨리 뛰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드는 분들 중에는 이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어를 주일에서 2회 정도 섭취한 분들 중에는 밤에 심장이 덜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로 느껴집니다. 신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백질 많은 음식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문제이지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과 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등어는 상대적으로 인 함량이 과하지 않고 조리 방식에 따라 신장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 염분을 줄인 형태가 좋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의 중금속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역시 과도한 섭취가 문제이지 주 1회에서 2회 한 끼의 적당량을 먹는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위험보다 이점이 큽니다. 특히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지방이 오히려 혈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겨울 슈퍼푸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콩으로 기본을 다지고 호박씨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시금치로 심장을 풀어주고 다시마로 신장을 쉬게 한 뒤 고등어로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을 특별한 처방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있었고 다만 겨울에는 조금 더 의식해서 선택하면 되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부담 없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슈퍼푸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먹는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겨울철, 60, 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위와 장, 혈당 조절 호르몬, 신경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복합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초반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과 심장 부담, 신장의 일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첫 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섬유 화살표, 단백질 지방 화살표 탄수화물 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시작할 때 다시마 국물이나 시금치 나물처럼 섬유와 미네랄이 있는 음식부터 드셔보세요. 이 한 단계만으로도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몸은 지금은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이나 고등어 같은 단백질 식품이 들어오면 혈당과 에너지 흐름이 더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식단인데도 먹고 나서 편하다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만 겨울 아침에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면 오전 내내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호박씨를 한 숟가락 혹은 콩 반찬을 소량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오전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심장이 덜 급하게 뛰고 머리가 맑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신장이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염분과 과도한 단백질을 피하고 다시마 국물이나 데친 채소처럼 부담 없는 선택이 좋습니다.
고등어를 드신다면 양을 줄이고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조절이 밤중 소변과 다음날 아침 부종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사 순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순서가 대사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나는 배를 채우기 위해 먹고 있을까? 몸을 쉬게 하기 위해 먹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식탁 위 선택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한 입만 바꿔도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을 다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뇨, 심장, 신장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주제로 안전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은 겨울철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게 맞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부터 살펴볼게요. 콩, 호박씨, 고등어 모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과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특히 호박씨와 고등어는 공복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나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목적이 아니라 출렁임을 줄이는 보조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금치와 고등어는 분명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염분과 조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고등어를 짜게 조리하거나 시금치를 장아찌 형태로 드신다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보다 심장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마는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물을 진하게 오래 우려내거나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등어와 콩 같은 단백질 식품도 한 끼의 균형 안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은 과한 변화를 가장 힘들어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움과 과도함입니다. 몸은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콩, 반찬 한 숟가락, 내일은 시금치 조금, 이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미네랄 섭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음식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섭취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보충제보다 음식이 훨씬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몸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먹고 있을까? 수치만 보고 조급해지지는 않았을까? 건강은 늘 조금 부족한 듯한 안정감에서 가장 오래 유지됩니다. 과하게 챙기지 않아도 무시하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7일, 겨울 식단의 틀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알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변화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하면 될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이 너무 크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맞춘 7일 실천 틀을 아주 단순하게 그려보려 합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몸이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리듬이 목표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바꾼다.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몸은 급격한 변화에 저항합니다. 대신 작은 변화는 오래 기억합니다.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식사 순서부터 바꿔봅니다. 밥보다 먼저 다시마, 국물이나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드셔보세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 변화만으로도 혈당과 심장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덜 급했다 뜬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3일차 콩을 한 끼에만 추가합니다. 밥에 섞어도 좋고 반찬으로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이날은 특히 오후 컨디션을 관찰해 보세요. 졸림, 무기력, 군것질 욕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일차 호박씨를 식사와 함께 한 숟가락 곁들입니다. 공복은 피하고 점심이나 아침이 좋습니다. 혈당을 낮추려 애쓰기보다 출렁임이 줄어드는지 집중해 보세요. 심장이 덜 급하게 뛰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5일차 시금치를 데쳐서 한 접시 준비해 보세요. 간은 최소한으로 기름도 과하지 않게. 이날은 숨이 차는 정도나 가슴 답답함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느끼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6일차 고등어를 한 끼에만 소량으로 드셔보세요. 튀김은 피하고 구이나 조림으로 염분을 줄입니다. 저녁보다는 점심이 부담이 덜합니다. 밤에 심장이 예민했는지 잠들기 쉬웠는지도 함께 돌아보세요. 7일차 이제 돌아봅니다. 어떤 날이 가장 편했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았는지 정리해 보세요. 모든 날을 잘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단 하나라도 이건 괜찮다는 게 남았다면 그게 바로 앞으로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덜 힘들게 만들었을까? 건강은 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다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정리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위로를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제 천천히 속도를 늦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남아야 할 것은 몇 가지 숫자나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아,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이해, 그리고 이 정도라면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만 남아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죠. 겨울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당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며 신장은 조용히 더 많은 일을 떠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관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계절과 나이 앞에서 몸이 선택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도와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콩으로 기본을 다지고 호박씨로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고 시금치로 심장을 풀어주고 다시마로 신장을 쉬게 한 뒤 고등어로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 이 5가지는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겨울에 맞는 방향 제시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재료들이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영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야 알았네. 괜찮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건강에는 늘 이 문장이 적용됩니다. 어제보다 늦지 않았고 내일보다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덜 피곤하고
덜 불안하고 덜 붓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냥 요즘은 좀 편해요. 이 말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과하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입니다. 숫자가 조금 느리게 변화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수치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한 숟가락일 수도 있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를 일주일만 유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뜨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1일차/7 1차의 챌린지 시작. 이 말 한 줄이 약속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의 시작을 응원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몸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신호를 보내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조금 늦게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듣기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무리 없이, 하지만 꾸준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